레키쇼 오날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오늘 또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전만 해도요, SK하이닉스의 엄청난 실적, 영업이익이 37조 원에 와, 영업이익률이 72%가 나왔답니다. 거기에다가 GDP 성장률도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 역시 우리 지수도 같이 신고가를 썼는데요. 문제가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가 4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에 단기 급등 후에 오늘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반도체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현재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20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많이 달려왔었던 2차전 주주가 오늘은 좀 숨을 크게 고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는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내 종목 구성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또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코스피만 보더라도 오늘 약간 좋다 말았잖아요. 6,550선까지 갔다가 조금 전에는 6,300선도 위태로운 구간까지 다녀왔습니다. 하루 동안의 변동성이 대단한데요. 자,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레키쇼에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먼저 받고 있는데요.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채팅창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행운의 여신님, 여린님, 준호님, 머라카노님, 강사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쪼아님, 증시가 촌놈 마라톤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인가요? 예, 그리고 독수리님과 네. 이제 부산맘님, 그리고 항상 볼 때마다 웃음이 터지는 우리 똥빵댕이님께서 세미파이브를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경수님 오셨고요. 후리지아님, 예. 바숑님, 인내와 감사님, 그리고 효관님, 진식님, 무지개야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아님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형은 연일 신고가, 동생인 닭이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닭이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여기도 신고가를 좀 뚫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ESL님 오셨고요. 행투님이 일찍 오셨네요. 창호삼촌 시골 다녀오시더니 얼굴이 밝아졌네요. 라고요. 자, 그리고 다쪼아님이 그 네. 얘기가 이런 의미였군요. 촌놈은 초반에 열심히 달리다가 처진다고. 네. 저도 이제 촌사람의 일을 하지만 촌사람들이 확실히 그 열정이 좀 막 넘칠 때가 있거든요. 해봐야지 하면서 과하게 힘을 다 써버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전강 후약의 모습이 예.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은숙님도 오셨는데 2차 전지 네. 빠지니까 무서워요라고 그래요. 남기셨습니다. 광주 은빛님도 무섭다는 이야기. 네. 확실히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가다 보니까 또 한 번 급락의 이 흔적, 급락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별빛님도 오셨고요. 창호앵커님 머리 올리고 오셨는데 장이 네. 내려가네요. 그러니까요. 이 힘을 받아서 또 우리 네. 랭킹쇼 효과 있잖아요. 그래요. 또 다시 후반부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봅니다. 네, 레키쇼 시작하기 조금 전에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조금 낙폭 줄여낸 네. 상황이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은 게요. 네. 지금 동접자 수도 최근 동접자 수에 비해 늘어났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시니까 이 걱정이 채팅창에도 반영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종목도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많은 게 바로 반도체가 네.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요. 오늘 오후 8시 반에도 증권통판 퀴즈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모두 신경 쓰고 있는 그 ESG 경영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ESG,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이 약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ESG 경영을 추구하는 전략이 요즘에 좀 트렌드가 되고 있죠. 그런데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환경을 보호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짜 ESG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이미지 세탁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영 전략의 행태들이 보여서 이게 좀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점, 가짜 ESG 경영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짜 ESG 경영과 함께 몇 가지 워싱하는 단어들이 있어서요. 그 얘기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워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린이면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린워싱, 친환경인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 이 그린으로 세탁하는 거죠, 이미지를. 이게 더 나빴네요.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또 화이트워싱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무조건 백인 배우만 아하. 캐스팅하는 이런 행태를 네. 화이트워싱이라고 하고요. 뭐 바이오워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원단 표면을 천연 효소 등으로 가공해서 섬유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단어도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AI 워싱. 실제로는 AI와 무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활용이 되는데도 마치 AI가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돼서 광고하는 행위도 AI 워싱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워싱 굉장히 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요 얘기도 케빈 워시도 있냐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케빈 워시는 뭐 케빈이 척하는 건가요? 나 혼자 산다. 나홀로 집에. 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가일거님이 예. 피디님 뭐라고요? 네. 요즘에 후보 뭐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연준 의장 후보자인 케빈 워시를 예. 또 케빈 워싱은 없냐 이렇게 그래요. 없어요. 네, 예. 없습니다. 아무튼 케빈 워시가 잘 인준이 뭐 문제없이 잘 되길 바라요. 네, 이렇게도 차고앵커님이 증권 예. 통팟 힌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 증권 통팟에서도 퀴즈 맞춰보시면서 또 코인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는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예, 오프닝이 좀 삐그덕 되네요. 네. 지금 인이어에 피디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 하면서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소통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관욱입니다. 네. 자, 오늘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봐드릴게요. 지금 아마 걱정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HS 효성첨단 소재, GS 리테일, 그리고 오와 한국항공우주까지 최근에 자주 못 봤던 종목도 있고 각광받았던 그런 종목도 섞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성우전자 올라왔습니다. 이거 연초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의 6만 원 목전까지 갔었는데요. 우아님의 매수가는 4만 9천 원에 비중은 3%입니다. 오늘 너무 급락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성우전자 무슨 이슈가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성호전자가 이슈는 없고요. 이슈가 있다라면은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큰 이슈는 없고요. 성호전자가 동전주에서 황제주로 바뀌었는데요. 상당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 성호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반드시 급락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끝도 없이 지난해 그러니까 24년도만 하더라도 1,000원짜리였고 작년만 하더라도 1,000원 이하짜리 1,000원 이하였거든요. 895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6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고점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고 있다? 낮아지더라. 또 요렇게 보든지 아니면 요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더라.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은 아직까지 없어요. 자, 주봉의 흐름을 볼 때 거래량이 낮아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봉보다 여기 봉보다 이쪽 봉이 또 이제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오늘 급락이 나왔고 자, 월봉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격이 있고요. 요거는 사실 우리 프로들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프로들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49,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매수가가. 그럼 49,000원 같으면 있잖아요.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고점을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고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서 샀다 저쪽에서 샀다라면 수익을 챙겨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측에서는 이걸 살 필요가 없는 자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눌림목 매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5일선이든 21선이든 눌림목 매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주가를 끌어올린 사람들이 그럼 여기 1차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요쪽으로 가요. 요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요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점 미터라면 아래쪽으로 떨어질 자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성호전자 같은 경우 분봉 차트를 보면은 큰 흐름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180분봉이나 120분봉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자리들을 이탈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죠? 중요한 자리들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자, 180분봉도 마찬가지죠. 요래 되면은 아래쪽으로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봐야 되죠. 여기까지. 요 자리까지는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질 자리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요 정도만 된다라면 한 4만 원 정도만 된다라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비중이 3%니까 그죠? 뭐 3%만 추가 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9,000원에서 와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하기 싫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4만 원까지. 4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4만 원에서 지지를 해주면은 추가 매수 3% 그렇게 해서 반등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4만 원 이탈하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호전자는 아직까지 시세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은 4만 원은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본다라면은 여기까지는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38,550원. 그러니까 38,550원, 최하로 38,550원, 그 다음에 4만 원, 여기는 반드시 지지.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여기를 지지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하셔라. 지지가 안 됐는데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점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이탈 안 해야, 거기가 저점입니다. 그러면은 한동안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 시에 매도 관점. 수익은, 매도가 나올 때는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는, 여기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요 자리가 또 단기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49,000원 자리에서는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먹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38,550원, 그 다음에 4만 원 여기 지지해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 자리, 이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 온다라면은 매도 관점. 지금은 관망하시고 38,550원에서 4만 원 지지 보면서 지지되면 추가 매수. 이탈되면은 3%니까 과감하게 손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호전자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크게 올라가다가 오늘 흔들림이 꽤 큰 폭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그리고 채팅창에도 다양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가을 남자님이 삼천당제약을 어제 매수를 하셨대요. 아이고, 삼천당제약 4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오늘도 또 추가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송공주님의 파마리서치. 네. 참 파마리서치도 엄청난 주가의 대상승을 겪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언급이 많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휴머니스트님의 포스코홀딩스도 있네요. 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갔고 42만 원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또 오늘은 밀리고 있어요. 2차 전지주들이 숨고르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고민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단기 급등세를 보였던 섹터가 있죠. 바로 예. 보안주입니다. 보안주 한 종목 챙겨볼게요. 좋습니다. 네. 나만좋은 서포터님의 종목인데요. S2W입니다.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상장된 지 오래된 종목이 아닌데요. 매수 가격 21,431원입니다. 네. 비중은 10%고요. 최근 수익을 보고 일본은 차익 실현 하셨군요. 절반을 남겼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지금 오히려 해도 될지. 네. 이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0원, 13,000원 정도에서 바닥 찍고 지난주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고점 찍고 딱 이번 주 들어서는 그냥 쭉 밀립니다. 네.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올라가는 건지 고민되는 지점이 많네요. 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TW입니다. AI 보안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고점 찍고 이번 주는 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21,000원에 아니, 자, 우리 시청자님, 한번 요거 잘 보시면은, 지금 이게 작년에 신규주잖아요. 작년에 신규주인데, 자, 우리 시청자님들, 요거 잘 보세요. 작년에 신규주인데 직전 고점 돌파 못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 했는데,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자, 21,000원 한번 볼게요. 21,000원에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속임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 나왔다가 여기 이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바로 손절해야 되거든요. 손절 안 했죠. 그죠? 요게 이제 또 조금 잘못됐죠. 그죠? 자, 여기서 흘러내릴 때 한번 봐보십시오. 고점이 낮아지니까 저점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저점이 형성을 하려면은 좌측에 여기 이 자리라든지 여기 이 자리를 반드시 지지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지지가 안 됐잖아요. 그럼 손절을 해야죠. 자, 비중이 10%잖아요. 반만 줄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때요? 저점이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죠? 여기 이게 지금 외바닥으로 올라왔거든요. 현재 보시면 외바닥으로 올랐어요. 외바닥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예? 이게 이제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갖다가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떤 뭔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가 제가 상장했을 때 좌측에 보면은 여기 저점 만들어 놨던 자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어 놨던 자리잖아요. 그럼 저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돌파 못하면은 어려워지는 자리고 돌파하면은 쉬워지는 자리고 그럼 돌파했으면은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지지가. 지금 지지를 할까 말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주봉의 흐름 보시죠. 주봉이 어때요? 여기 짱대봉 나오고 그다음에 쉬는 자리죠. 이게 쉬는 자리에서 잘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는 이걸 갖다 추가를 이제 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가가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여기 갭던 부분이죠. 갭던 부분. 여기가 이제 16,800원, 16,800원에서 17,300원. 16,800원에서 17,300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요.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면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는데 이 자리가 이탈된다? 그럼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바닥에서 고점을 높여주고 조정받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저점이 여기라면은 이제 저점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고요. 관망하시면은 자꾸 관망하다가 보면 어떤 특정 가격에서 자꾸 이탈을 안 하고 버티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접전을 펼치다가 이렇게 구름대 딱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파동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향후 일주일이 될지 2주가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특정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이탈되지 않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조금 고생 좀 끝나셨을 것 같고 21,000원이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매수하셨던 건가요? 최근에 매수하셨을 때 했다 치더라도 매수 구간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게 확실한 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 시에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은 요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딱 한번 걸리죠. 그죠? 25,000원 부근에서 한번 딱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요 앞에 이제 물량 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다음번에 또 요만한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툭 나가잖아요. 그럼 25,000원 돌파하면은 위로 30,0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추가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좀 더 관망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더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저점은요, 예측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상도 하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저점이에요.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게 저점이니까 절대 함부로 예단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조금 더 관망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저점이 딱 보일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결국 키워드는 AI입니다. AI, 반도체, 이를 위한 에너지 인프라죠. 원전, 전력, 전선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5가지 종목들 모조리 오늘 주가 기록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투톱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오늘 사상 최고가 기록이 나왔는데 사실 고점 찍고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으로 돌려냈습니다. 1.7% 내려가고 있는데 120만 원대는 지켜주고요. 삼성전자 하락으로 돌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네요. 1% 상승하는 모습. 현재 22만 원을 결국 지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죠. 원전으로 대표되는 종목들입니다. 대우건설이 1% 오르면서 현재 33,000원. 오늘 또 신고가 기록하고 윗꼬리가 약간 달려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원전 대장주입니다. 3.45% 올리는 모습. 장 초반에 비해 좀 떨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플러스고요. 12만 원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전선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죠. 그중에 대원 전선인데요. 급등입니다. 25% 이렇게 크게 끌어올리면서 8,000원을 넘겼고 역시 이쪽도 오늘 신고가 기록입니다. 자, 그럼 한 종목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대장주입니다. 결국은 12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 꾸준히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여기서 얼마나 더 위로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두산에너빌리티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전의 이제 그 대장주죠. 최근에 이제 그 원전이 움직일 때 이제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맥락을 이해를 하시라 그러냐면은, 원전 관련주들인데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는 현대건설이 다 끌고 올랐단 말이에요. 현대건설이 건설주들을 다 끌고 왔잖아요. 현대건설 그 원전 플러스 건설 해가지고 현대건설이 움직이고 그다음 대우건설이 움직이고 그다음 GS건설 그다음에 DLENC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많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 이제 다시 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3월 달에 이제 눌렀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전 관련주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3월 달에 눌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조금 약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총이 약한 것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그 대장주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대장주가 이제 움직이니까 얘네들 쫄병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장이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위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거는 지금 현재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직전 고점이 146,500원인데요. 요게 흐름이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15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분기별 차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이 어떻죠? 여기 올 초에 터졌던 거래량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럼 올 초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매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당분간 가지고 계시면서 15만 원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였습니다. 12만 원을 오늘 돌파를 했는데요. 여기서 멈출 건 아닌가 봅니다. 15만 원대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이 내용 한번 기억해 주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항상 10만 원대 벽에 부딪히면서 맞아요. 8만 원대 박스권을 정말 긴 기간 갇혀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내고 15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전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시 또 채팅창 좀 볼게요. 강사님과 슈팅스타님 오셨고요. 슈팅스타님이 지금 중국 본토 증권사까지 오. 삼성전자 36만 원 간다. 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와, 한국 개별 기업을 분석한 게 사상 처음이래요. 와, 이만큼 삼성전자에 와. 대해서 정말 예. 각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반도체 위상이 정말 대단하네요. 앞서적 오프닝에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 발표가 났다고 했죠. 네. 예상치 0.8% 정도였는데 네. 1.7% 상승인가요? 훨씬 더 위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그 깜짝 성장을 하게 네. 된 배경이 강력한 요인이 반도체 수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반도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반도체는 수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네. 최대, 깜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요. 네. 동호님과 설혜윤님, 천년지기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김초보입니다 님도 오셨고요. 많이 쳐 보이신가 네, 봐요. 그리고 이동환 님도 오셨고요. 네. 강사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왕서방이 비단 판돈 들고 오나요? 아, 그 중국 아하. 얘기인가 보죠? 네. 자, 그리고 송공주님 반갑고요. 네. 메타몽님 오셨습니다. 네, 메타몽님도 자고행, 오셨네요. 예, 수지행 반가워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하나 볼게요. 네. 요즘 조금 편의점을 둘러싸고 네. 이슈가 좀 있긴 한데요. 맞아요. 다음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볼게요. 플러스 고고싱님의 매수가는 27,000원이고요. 예. 비중 20%인데 무려 4년 동안 GS 리테일을요? 네, 오.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주가는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 부근까지 가져가도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이관욱 전문가님, GS 리테일 조금 더 버티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네, GS 리테일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만 보니까요. 저는 그 이씨는 맞고요. 이 종목 전문가는 아니고 이관욱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GS 리테일. 이거, GS 리테일은 소비재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 소비재 관련주는 보통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지수가 하락할 때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수가 상승할 때는 짜증날 정도로 잘 안 간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잘 모르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군들 찾아가지고 막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참 좋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기술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잘 아시고 매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는 추세는 조금 있어요. 추세는 있고요.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조금 답답한 영역에 있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보면은 27,000원까지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추세는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저 2만 원 밑으로 막 갔다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 GS 리테일 현재 흐름을 보면은 저기 2만 원 밑으로 가거나 그런 흐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4년 동안 버티셨는데 버티신 김에 조금 더 버티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은 올라옵니다. 딱 한 번 올라올 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왕 4년 동안 허벅지 막 찔러가면서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솔직히 저는 여기서 포기하고 빨리 기술적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4년 동안 기다리는데 이거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또 4년 동안 그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막 주가가 치고 올라오는데 버리자니 아까워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날 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의 증시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차별화된 날씨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는 역시나 상향 리포트만 나오면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와 금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각각 하향 리포트가 2가지씩 그리고 3가지 나오면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주주분들은 맑은 하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실적 역시 계속해서 고속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구조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섹터 내 탑픽과 함께 목표가도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TP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로도 조선주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용 엔진까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선박용 엔진까지 더해지면서 HD현대중공업은 증설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신영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역시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항체 의약품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는 생산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노조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날씨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관욱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조선주 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일에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로도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조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 접근도 유효할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조선 업종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도 방한하고 베트남 방한 중인데 인도에 방한하면서 조선 협력으로 이래가지고 MOU 체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동 전쟁 수혜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AI 데이터 수혜까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거 저런 거 떠나고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잖아요. 이 시장이 과거 시장의 흐름과 거의 복고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이 큰 흐름을 바꾸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장이 언제였냐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시장이었어요. 그때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시장의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은 그때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2025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흐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권들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종목권들 움직이는 게 과거에 그때 움직였던 종목권들 뭐냐면은 증권, 금융, 건설, 그다음에 반도체, 조선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함한다면 완성차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움직였던 것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죠? 조선업종 아닙니까? 그죠? 지금 반도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다음에 증권주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아직까지 더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은. 그럼 조선은 오르다가 이제 조금 당분 한동안 쉬었죠.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뒤에 쳐져 있다가 굉장히 강하게 팍 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단기에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강하게 가려면은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 버리든지 아니면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거든요.
신흥 구간에는 이제 매수 관점이 될 거예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오늘 10%까지 움직였어요.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G중공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선업종들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이 업종들은. 그러니까 1, 4분기 때 잠잠하게 있다가 이제 2, 4분기부터 해가지고 싹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업종에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쉬었다가 다시 가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나온다. 즉 신고가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이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7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조선업종들 없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죠. 이 조선주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신고가에 대한 이 기대감도 가져볼 법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도 챙겨봤습니다. 이정훈님 오셨는데요. 네. 지각입니다.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와, 그런 이렇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봐주시네요. 사실 그래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뭐 타이밍을 노릴 수가 그렇죠. 없을 텐데 네. 이렇게 잠시 숨 고를 때 오히려 조금 더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메타몽님은 아까 예. 훅 빠질 때 좀 무서우셨다라고 예. 하셨는데요. 그러면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손공주님의 파마리서치거든요. 네. 저는 파마리서치가 주가 이 정도로 계속 내려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매수 가격이 49만 원대거든요. 네. 8%에. 그런데 지금 30만 원 간당간당합니다. 와. 본전이 올까요? 물타기 할까요? 여러 가지 고민. 얼마 전에는 30만 원 밑으로 갔다 왔거든요. 네.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파마리서치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본전까지 올 수 있는 건지, 혹시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 또 파마 리서치 하면 또 우리 MC님하고, 유창훈 MC님하고, 이 기억에 남습니다. 알테오젠, 삼천장제약, 파마 리서치, 절대 하지 마이소.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우리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그 이야기 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알테오젠 한번 보십시오. 알테오젠.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삼천장제약. 못 움직이잖아요. 파마리 있었지.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49만에 사가지고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 49만 원. 이때 왜 사셨을까?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살 자리가 아닌데 저렇게 빠졌는데 저걸 왜 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마시고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 조심해서 주의하시고요. 지금 파마 리서치는 저점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 중이에요.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이날이 언제냐면요. 3월 4일이네요. 28만 7천 원.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한번 이탈했죠. 그러면 저점의 기준이 이제 이쪽으로 바뀐 겁니다. 이날 4월 7일로. 자, 4월 7일로 저점의 기준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 저점이었던 3월 4일 저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인이 두 개가 생겼죠. 여기가 기준 라인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기준 라인이 딱 됩니다. 이제는 이 자리를 절대적으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잘 유지를 해줘야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이 자주 나타날 겁니다. 지금 올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조정받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4월 7일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이 같거나 조금 높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평이 모이고 있죠. 이평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평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저점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중이 8%네요. 비중 8% 같으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저점은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 그거를 저점이라고 한다. 이게 저점의 정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저점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그 저점이 만들어질 때는요. 내가 뒤에 돌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점이 계속적으로 저 자리를 안 깨네.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네. 저점이 높아지면 뭐가 높아진다고요? 고점이 높아진다. 그러면 저점이 높아지는데 저점이 높아지면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저점이 높아지는데도 고점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마 리서치는 지금부터 한동안 지켜보세요. 한동안 지켜보시면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은 저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과정을 탁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이구나. 여기가 이관호이가 이야기한 이게 저점인 것 같구나 하는 감이 빡 하고 옵니다. 그럼 그때 추가를 딱 하시면 돼요. 저점이 높아지고 더 이상 저점이 이탈 안 되고 고점도 자꾸 높아지려고 자꾸 돌파로 갑니다. 고점을 자꾸 돌파 시도하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빡 돌파하는 자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증시에 보시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무릎에서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뽕 하고 터지면서 한번 양봉이 한 개 탁 튀어나올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가 매수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조정 시에 딱 추가 매수 관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망하셨다가 나중에 그런 모습 나오면은 그때 딱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단가 낮춰놨겠다. 조금 기다리시면 또 매수가 이상 수익 구간 또 주는 자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마 리서치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을 겪어가고 있네요. 아무쪼록 이 내용들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관호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관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봐드렸습니다. 네, 아보카도님이 역시 이관호 전문가님 설명은 귀에 쏙쏙 하고 예. 남기셨고요. 그렇습니다. 송공주님 네. 감사합니다. 사지 말라는 종목. 그 종목 자체가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별친구님 전문가님 요즘 많이 올라서 무릎까지 안 와요 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강사님은 이 전문가님의 재미난 표현에 감탄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위에 또 다쭈아님이 이분은 네. 이종복 전문가 나오나요? 라고 남기셨는데요. 나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2부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와, 안 그래도 지금 종목 진단 요청이 갑자기 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은자님 새로 와주셨고요. 지금 지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2부를 함께 꾸며주실 분, 이거 동접자 수가 벌써 3,000 다 됐네요. 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역시 그러니까요 한마디 네.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자, 그러면 지금 종목 요청과 함께 인사말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지금 아마도 우리 제작진이 종목들을 모으고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리스트 하나가 뽑혀서 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전문가님.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시청자 채우라고 진짜 많이 얘기했고요. 이 토마토 삐리 맞아요? 내가 개인들 정수리 중에 정수리, 수리수리, 정수지리,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사실 안 살려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수지 앵커 좀 이름 부르면서 살려드린 게 따블났어요.
이거 따블랐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좋은 주식을 정확한 타점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빨리 오세요. 진단 내용이 달라지고 이 엄청난 장에서 오늘 종목들이 좀 밀리잖아요. 비관적인 애들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이렇게 되지만은 이미 이번 주에 한 일주일 동안 종목들이 최소 30%에서 80에서 100%가 올라간 주식이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밀려줘야 대박이 날 거 아닙니까? 결론 빨리빨리 오시고 그 다음에 정수질이 앵커한테 고맙다고 나중에 얘기하고 만약에 정수질이 앵커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엔드. 나는 유창호 앵커가 전문가님 뭐 달라졌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창호 앵커님 빨리 캐치하셔야죠. 뭐가 달라졌죠? 제가 어제 방송을 봤을 때는 그 피부에 뭐 붙이고 계셨던 거 정도만 봤는데 오늘도 지금 붙이고 계시나요? 안 보입니다, 제가 잘.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하는 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하고 오셨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 기업 방송 다 보거든요. 또 저희 노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사실 관찰하지 않아도 네. 그냥 매일 보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졸리님이 자, 예. 피부 이뻐지셨다고 말해줘서 이렇게 관리남.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신의 한 수부터 해서 이종호 전문가님 방송 다 챙겨 본다고요. 함께하는 전문가님들의 방송을 저는 정말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접자 수도 예. 3,200분 넘게 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남자 이종복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종목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종목 진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함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묶음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먼저 볼게요. 이거 아주 굵직한 종목들이 있네요. 이제 부산맘님의 한화비전인데요. 한화비전 이거는 신규 매수 문의입니다. 네. 지금 이 가격 진입이 괜찮을지를 물어보셨는데 오늘 매수 타점이 될지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도 최근에 잘 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문의 주셨는데요. 뒷번호 4322번님의 매수가는 11만 2천 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자, 그리고 ESL님의 종목인데요. 미래반도체 21,730원이고요. 15%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죠. 지금은 19,000원대인데요. 전략 부탁드리며 행운 기원과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한양 디지텍이고요. 뒷번호 1909번님의 매수가 29,900원, 3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이렇게 굵직한 반도체 소부장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봐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들은 좋은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는데 우선 한화비전 매수 문의 지금은 좀 빠르고요. 뭐 이 시간 밥만 먹으면 얘기하잖아요. 내 방송 실시간 뭐 이런 것들. 저는 한화그룹주를 안 좋아하는 주식이 없는데 유독 한화비전이라는 주식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 한화비전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밀렸을 때, 그죠? 조금 더 밀렸을 때고 내가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이게 살라면 한 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이 이거 사갖고 밀리면요, 이게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하는 애들한테 걸리면 이거 기술적 분석도 못하냐고 하면서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며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며칠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 한 7, 8일 정도 더 뒤에 7, 8일 정도 더 뒤에 이쪽 어딘가에 주가가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빠르고 내일이나 모레로 가면서는 괜찮은데 여기서 받아 먹으면 세게 못 갑니다. 올라간 폭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도 가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시간이 걸리는 주식이라 이 주식을 찍은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결론, 지금 매수 타이밍은 조금 빠르고 7만 5천 원 언더. 그 정도는 괜찮은데 당장 급등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 더 장기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죠? 증자하고 병합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노공업이 우리가 랭킹쇼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밥만 먹으면 좋다라고 하고 좋게 얘기한 거는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여기 이 가격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저분은 11만 2천 원에 산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간 걸 알고 산 거 맞죠? 엄청 많이 올라간 거라 이게 오늘 타이밍에 한번 이렇게 끊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고 조금 이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12만 5천 원 위로 갈 때 12만 5천 원에서 14만 원 언저리가 있잖아요. 요 라인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요 라인은 익절하는 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가 매수가 돼버리면 아까 얘가 한화비전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기술적으로 요런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매수 타이밍이 빠르면 안 되고 매도를 못하면 다시 밀릴 여지가 있는 이런 추세 패턴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전문가님 저는 11만 원대로 와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가 이게 이제 예전에 이종복이가 가끔 한 번씩 실시간으로 얘기해주고 막 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2만 1,000원이잖아요. 2만 1,000원이면은 여기 전쟁 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쪽 어딘가 그죠? 그럼 이분 보시면은 단기 정수지리 앵커잖아요. 그죠? 시청자님 이런 거 잘 알고 가세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 추가 매수를 왜 못했어요? 물렸으니까. 전쟁도 터져 있고 장 급락할까봐. 그러니까 일반인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은 갈 수 있는데 이런 주식이 이번에 조종을 받으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고 주식을 사고 싶으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식들 중에는 일반인들한테는 기술적으로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소간의 등락 건조 나올 수 있다. 조종받으면 추가 매수도 할 만한 주식이다. 그죠? 그리고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입니다. 22,000원대부터가 저항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양 디지텍 이게 이종복이 전매 특허 주식이거든요. 이것도 징그럽게 안 갈 때 여러분들한테 밥만 먹으면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만원대 12,000원에서 만원대 이게 지금 3만원까지 간 거죠. 뭐 이런저런 뉴스가 좀 많이 있고 최근에 날라다니는 애들하고 비슷한 과에 들어가서 그런데 29,900원이면 조금 높은 데서 산 거예요. 다소간의 등락 혼조 나올 수 있어요. 요 정도 기세면은 35,000원에서 3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가 단기 저항 익절가 그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반도체 종목들 좀 묶어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하나 하는 동안에 많이들 오셨어요. 벌써 3,500명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인사 주시는 분들도 계속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 오늘의 그 바글바글의 기준 뭔가 그 종목 이야기를 또 덧붙여 주실 수 있을 만한 그 라인 몇 명 정도 들어와야 됩니까? 5,000명이죠. 지난주까지 4,40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주 얘기해 드리는데 이것도 한 3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5월 달에 개편되면 랭킹쇼 나 빠져요. 이유가 이거 봐 이토마토 PD는 못 들었다고 잡아뛰잖아. 네, PD님이 미스터 잘못 진단 들었다고. 예. 미스터 진단 8만 명 때문에 그래요. 방송을 다 빠지면은 미스터 진단에는 기본 15,000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기본 15,000에서 2만이 와 있을 거고 3만을 목적으로 갈 겁니다.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 5,000이에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자존심. 5,000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3,500을 뚫어 넣었는데 네. 시간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에 5,000명대까지 하면 트라이를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도 뭐 빠진다는 이야기를 슬쩍 해주셨지만 여러분이 많이 성원 보내주시고 그럼요. 하면 그리고 저희도 설득 좀 하고 하면 아마 남아 계실 거예요. 슈팅스타님이 좀 깎아주세요. 디스 이렇게 아니, 여기서 흥정이 디스카운트 들어가나? 해달라고요. 네. 근데 이 정도 많이 벌써 들어오셨으면요 5천에 대한 가능성은 있거든요.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분들 와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가볼게요.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종인가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첫 종목부터 그래요? 네,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제재님이 각 종목 티처 매수가가요 46만 6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너무 반갑고 편안하시대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은 편안하지 그러니까요. 못한 모습이죠. 네. 자, 그리고 김영환님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죠. LNC 바이오입니다. 매수 가격은 53,000원이고요. 비중 뭐 많진 않지만 10% 가지고 계시네요. 제 LNC 바이오 현재 주가가 69,600원. 일단 매수 가격보다는 위에 있어서 안심이 되는데 사실 저렇게 높게 갔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 아른아른 거릴 겁니다. 알아보겠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그래도 수익권이십니다. ST팜이고요. 뒷번호 예. 4948번님의 매수가 10만 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네. 초당님의 차바이오텍도 있는데요. 어허. 17,000원에 비중이 많아요. 30%. 장투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십니다. 네. 차바이오텍 지금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가 요즘 많이 꺾였습니다. 삼천장 제약도 그렇고 요즘에 흔들릴 만한 이슈들이 좀 있었죠. 이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종목이가 지지난주에는 이 삼천당 제약 때문에 빠져있는 제약바이오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얘기해줬고, 이 주식이 이제 한번 반등 주고 다시 밀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가격이 거의 와가고 있거든요. 대신 이것도 먼저 사면 큰일 납니다. 먼저 사면 안 되고, 결국은 이 삼천당 제약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제약주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요게 하락 쐐기형 패턴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얘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가 뭐냐면은, 자, 알테오젠이나 이런 주식이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처럼 뭐 기술 이전이나 어떤 신약 개발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유독 이런 주식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가 봤을 때는 보통 주도주나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조정을 받을 때 크게 받는 최대치와 기본적으로 받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거 얼추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가가 높기 때문에 대신 탄력적으로는 안 가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윗방향입니다. 그죠? 요걸 감안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번 46만 6천 원이면요. 급락하는 46만 원일 수 있고 이미 저점에서 올라갈 때 산 거죠. 애매한 자리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10%,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테오젠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면 이거는 다음 주쯤에 추가 매수. 그죠? 다음 주쯤에 추가 매수 하시면 가볍게 먹고 나오는 거고 돈이 없으시면 42만 5천 원에서 45만 원 이 부근이 아마 좀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곰방은 안 올라가요. 더 길게 봐야 돼요. 더 길게.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깊숙이 빠지면 뭐 한 32만 원대에서 30만 원을 안 깰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 45에서 50만 원 정도 해갖고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확률이 높은 주식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RNC 바이오 요건 조금 달라요. 요것도 내가 한번 진단했던 것 같은데 53,000원? 에? 뭐야 53,000원에 산 거를 안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종목 진단을 할 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신이거든요. 주식의 신 이종복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유창호 앵커 지금 웃고 있고 수리수리 정수지리 앵커는 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한다. 너무 멋지다. 아마 이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내가 아무리 신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일부는 익절했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익절했으면 이거는 더 사라고 하고 싶은 주식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가지가시고 85,000원에서 9만원. 그죠? 85,000원에서 9만원 언저리가 1차 저항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 주식이 이 주식도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할 때 3,000당 제약 급락하면서 빠진 거 하면서 이거 반토막 났잖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반토막 법칙이에요. 아까 알테오젠 얘기할 때 했던 그 말. 보통 주도주급으로 올라간 주식은 기본적으로 빠지는 것과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빠진 거예요. 85,000원에서 9만원 보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차바이오. 이게 차바 이호텍이잖아요. 차바 이호텍 17,000원 30%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시청자님 나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장기 투자는 무조건 그죠? 2차 전지나 이런 거 하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0,000원대에서 20,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장기 투자하면은 뭐 따끈따끈한 수익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직 각은 하락가게 조정을 받는 거라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그리고 장기 투자는 좋지만은 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0,000원에서 21,000원대 정도 가면 일부 저항은 있다. 이 얘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ST팜 이거잖아요. 밥만 먹으면 랭킹쇼에서 실시간으로 추천을 하고 뭐 내가 왕이 될 쌍이야서부터 막 이런 얘기 자주 들어갔던 대표적인 주식. 3,000당 제약보다도 처음에는 먼저 좋게 얘기했다가 그게 7만원에서 10만원대. 이거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 최소 5번 이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시점에 그게 17만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저분은 10만원에 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늦게 산 축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약 업황이 좋고 그런 변동성이 없었다면 16만원 이상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분위기적으로 1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16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면 저항을 받지 않겠냐. 그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드렸으니까요. 이 네. 내용도 같이 꼭 기억해 주시죠. 별빛님이 우리는 안 들려서 궁금하시다고.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예. 아,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네. 전문가님이 장호에커, 수제에커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보고 여기 계신 진짜 건가? CCTV가 있나. 흠칫 놀랐습니다. 네. 전문가님, 거기 뭐 카메라가 따로 달려 있나요? 아니, 우린 관심법을 신법으로 써가지고 아하. 상대방을 내가 어느 정도 알면 다 보여요. 오호. 믿거나 말거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주신. 예. 네. 와, 이거 역시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생방송 동안 긴장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들을. 그리고 지금 네. 전문가님 저한테 좀 소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증명이 하나. 네, 제가 좀 지금 지명을 받았어요. 지금 거의 4,000분이 다 돼 가시거든요. 예. 3,800, 500명까지 웃돌았는데 예. 거의 4,000 다 돼 가니까 한 4,500으로 내고 될까요? 아니 나 그렇게 가벼운 남자 아니라고 내가 한 10년 동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오늘 5,000명 못 와요. 그리고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살만한 주식 아니면 뭐 섹터 뭐? 계속 남아주시는 거죠, 랭킹쇼에. 종목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아 여기 남아 있는 거요? 네. 그거는 이토마토 3G 앵커가 바지가랭이 잡아도 안 된다니까.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요. 그럼 창호지까지 후 어때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최대한 4,000명, 4,500명까지 모여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 지금 준비된 이 종목들을 쓱 보면요. 4,000명은 뭐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오, 지금 다 4,000명 됐네요? 다 됐는데요? 우와, 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묶음 진단을 갔다 오면 네. 4,500 거의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부터 출발할게요. 요즘에 참 좋았죠? 이정란님의 종목인데, 5년이나 갖고 계셨어요. 5년 된 반려주, 물타기 가능한지 매수를 더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요. 네. 매수가가 11만 2천 원입니다. 오. 아, 이거 너무 높아요. 5% 비중이어서 미리 하셨으면 더 좋을 법했는데 어쨌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최근 급등했고요. 아직 2배는 더 가야 매수가입니다. 네. 물타기 할지 알아보겠고요. 다음은요. 나노신소재인데요. 트릴리온님의 매수가도 높습니다. 14만 1,800원에 비중은 10%여서 추가 매수를 문의하셨네요. 네, 그리고 조이 엄마님의 코스모 화학도 있지요. 17,600원에 10%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단기 목표가 부탁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모그린텍도 왔습니다. 고현희님의 매수가 14,500원에 비중은 20%고요. 오늘 좀 수익권에 왔는데 얼마까지 봐야 될지 목표가 18,000원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현희님의 종목이고요. 강원에너지도 있습니다. 1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최근에 좀 등락이 있을 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죠. 네, 그리고 그리드 위즈 마지막 종목이고요. 남준희님의 매수가 19,4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목표가 궁금하시대요. 전문가님, 지금 4,000명 잠시 찍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저희가 보고 오면 4,500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목들 봐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나왔잖아요. 아까 이종복이가 뭐 실시간 그다음에 랭킹쇼 바글바글. 근데 지금 롯데에너지 머트리 같은 게 좀 아쉬운 건데 저분이 만약에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봤다 칠게요. 그냥 가장 최근 거 랭킹쇼잖아요. 4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빨리 추가 매수했었어야지. 이 몰빵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의 주식인데 이무기가 용이 될 상이라고 얘기한 게 처음에 얘기한 게 랭킹쇼 맞죠, 여러분? 그죠? 신의 한 수에서 이건 내 실력 발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니까? 얘기했잖아요. 이종복이 임해서 이무기가 용이 될 상으로 얘기하는 주식 어떻게 되는지 바로 랭킹쇼에서 반가운 마음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저분 그냥 수술 다 되는 거잖아요. 좀 아쉽고 이 시점에서 물타기는 좀 빨라요. 감수봐. 이것도 수리수리 정수지리 앵커가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냥 알려달라고. 자, 그 다음 나노신소재 볼까요? 14만 원에 매수한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랭킹쇼잖아요. 빨리 추가 매수하라고. 물론 이거는 나노신소재는 랭킹쇼만이 아니고 어디든 여기 4만 원, 5만 원대 그냥 허구한 날 추가 매수. 여기도 또 나오잖아. 허구한 날 추가 매수. 허구한 날 추가 매수 가격을 보세요. 날라가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2차전지 물려있던 분들 빨리 추가 매수하라고 내가 지금 1년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지금도 안 늦은 건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은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은 아유 징글징글이야 2차전지 이럴 거예요. 그지? 이종복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시라고. 좀 이따 얘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가 아니고 코스모 화학이군요. 단기 매도 목표가 일단 요까지만 갈게요. 그리고 아모텍이 아모로미오 아모텍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식. 이것도 작년도에 몇 번 해줬거든요. 보이죠, 여러분? 다 추가 매수잖아요, 다. 그죠? 요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자, 롯데에너지부터 짝짝 잠깐만 볼게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향후에 좀 조정받으면 그때 하시고요. 그냥 가져가세요. 혹시 알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이거를 이 인원 갖고는 이종복은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벼운 남자가 아니거든. 그냥 갖고 가셔도 돼요. 단기적으로 어디서 팔거나 이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보시면은요. 나노신소재도 지금 5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왔잖아요. 저분 그냥 아무 데서나 추가 매수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 여기가 중요한데 추가 매수 하시고 싶으면 7만 원대에 오면 하세요라고 하면은 2차 전지가 내가 되게 비관으로 보는 거고 글쎄 이거 잘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시청자님 좀 길게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정말 만약에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빠질 때 하지 말고 빠지고 나서 돌 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감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노신소재 14만 1,000원에 산 사람은 초보 중에 완전 초보거든요. 그 저런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늦추라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실력 발휘해 드릴게요. 나노신소재는 추가 매수 안 해도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면 내 방송을 꾸준히 보세요. 특히 미스터 진단 참고하시고 코스모 화학. 자, 코스모 화학 17,600원에 이분 오늘 샀구만. 그지? 오늘 사서 단기로 물어봅니까? 이건 단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 흔들리면 더 사세요. 이런 건 10%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22,000원 언저리 보고 그냥 가져가세요. 나 이종복이요. 얘기해 주는 거고. 아모그린텍. 이게 바로 아모로미오 아모텍이라고 하는 주식이잖아요. 14,020% 오늘 와서 수익권인데 이게 옛날부터 물려 있었던 거예요? 이분도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 주식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 있었던 주식이고요. 지금이 가격적으로 딱 단기 저항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물려 있었던 사람은 이 주식에 4,000원, 5,000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오늘따라 들어갔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언제 샀느냐가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18,000원은 글쎄요. 유도신문에는 안 넘어가고 조종을 어떻게 받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 얘기 한다고 해서 이거를 오늘따라 들어가서 18,000원에 팔아버리면 이분은 되게 나중에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만 아모로미오 아모텍도 내가 선호하는 중소형주거든요. 이건 18,000원이 아니고 신고가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신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잘 참고하시고 강원에너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할 때도 여러분 2주 전서부터 2차 전지 추천하고 싶은 주식이 40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내 관심 종목의 토탈 2차 전지는 LG화학하고 요거 빼면요 4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이 마켓텐 PD는 알 텐데 이게 이종복이가 마켓텐 할 때 매일같이 보여주는 거고 여기가 2차 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을 2차 전지로 요거 쳐주는 거예요. 여기에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제끼고 이거 다 해서 48개밖에 안 돼요. 이 중에 40개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주문 실수해도 다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이 주식들이 최근 일주일여 사이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더블 올라간 거예요.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강원에너지는 2차 전지라고 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주식이에요. 17,000원에 매수하신 분이면 이분도 높이 산 건데 이게 설마 어제 이틀 전 17,000원에 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갖고 있어도 넘어가고 이거는 더 사야 되는 겁니다. 그죠? 14,000원 언저리 쪽으로 오면 더 사면 더 따끈한 수익 날 수 있고 돈 없으면 배고프면 토스트 돈통에 1,000원이 아니에요.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면 안 사셔도 되고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권장한다. 그리고 내 권장으로 산 추가 매수는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인 17,000원에 익절하라. 나머지는 2만 원 이상 보셔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종목들을 묶어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진단하는 동안에 4,200명 정도까지 도달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예. 전문가님 그리드 위즈가 맞습니다. 빠졌습니다. 여기에 그리드 위즈가 있어요? 예. 롯데에너지, 나노신소재, 코스모화학, 아모그린텍, 강원에너지밖에 없는데. 그리드 위즈 매수가 19,400원에 비중 5%고요. 목표가가 궁금하시대요. 아이고 이런 거는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이분도 초보시구만. 그죠? 19,400원이면 단가가 우리가 이걸 착하다고 하거든요. 예술 같은 타이밍에 저점 매수한 사람이니까 단기 등락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등락 있을 수 있고요. 원래는 오늘이 단기 매도였는데 어차피 그 가격 이하로는 안 내려와요.
한번 했으니까 27,000원. 그죠? 27,000원대까지 갈 때까지 그냥 꽉 잡고 가는겨. 마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살펴드렸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 좀 나왔죠. 근데 이게 좀 아쉽게 보여서 주가가 좀 흔들림이 나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주가는 흔들려도 지금 동접자 4,200분 넘게 함께하고 그래요.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 진단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좋아요.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종목 진단이 오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룹핑해서 저희가 하나씩 모아보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요청이 오늘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우리 제작진 측에서 지금 어떻게 종목들을 묶어봐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마지막까지 머리에 열이 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감사 인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이구, 지금 손을 번쩍번쩍 흔들어주고 계시는데 4,500대까지 갈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목을 묶어서 볼 텐데요. 먼저 현대차 좀 볼까요? 네. 현대차와 함께 로봇주도 몇 가지 묶어서 네. 같이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길님의 큐렉소 의료용 로봇이죠. 22,20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로봇주 조금 더 보유하면 수익 볼 수 있을지를 문의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해성 에어 로보틱스 왔습니다. 해피아이님의 매수가 13,50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비중 축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데요. 많이 내려왔네요. 네. 이동원님의 라온 로보틱스도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17,000원이고 9% 중기 추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 고생을 좀 하고 있는 로봇주죠. 자, 전문가님, 이 로봇주들의 흐름과 함께 조금 전에 현대차가 좀 실적이 나오면서 흔들림이 나오거든요. 현대차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토마토 PD도 나를 신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종목은 안 왔고요. 그다음에 MC들이 종목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현대차를 보거든요. 내가 아무리 신이어도 종목 지금 다시 주시고 혹시 여기 종목 주는 사람이 화장실 갔나요? 그 종목 물어본 거 로봇 관련주 놓고 그다음에 현대차 설명드리면은요. 현대차 실적이 내가 지금 검색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기대치가 있었을 건데 지금 그것까지는 검색을 못 했거든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갖고 해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나와 있는 걸 갖고 봤을 때는 이게 그 피지컬 AI하고 이런 건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는 게 반영이 돼서 올라간 거고 이 정도면은 최근에 현대차가 고점에서 밀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실적하고는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는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이 반영이 돼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 패턴 자체가. 그리고 이 종목이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죠? 이쪽 공정공시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헤드라인 제목하고 요 내용 그죠? 1분기 영업이익이 2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는 전년에 비해서는 한 30%가 떨어졌어도 여기 보면 매출은 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볼 거냐 영업이익을 볼 거냐인데 뭐 어쨌든 좌우당간 분기 매출이 2조 5천억 수준 정도 그죠? 4분기로 따지면 한 10조는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이거 100조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에 향후에 기대치를 반영하면 나쁜 거 아닙니다. 정도 하고 대신 현대차도 오늘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게 아니고 현대차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쯤에 그죠? 다음 주쯤에 노려도 노리시는 게 맞아요. 50만 원 초반 언더 뭐 이 정도. 이건 현대차를 갖고 있는 분들 기준이고 나는 2차 전지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참고하시고 자 큐렉소부터. 그리고 이것도 얘기잖아. 이거 극한 직업이요. 우리가 현대차를 옛날부터 보고 있지 않았으면 이거 진단 못 들어가요. 당장 나온 실적을 연결해갖고 대응 전략과 그제 종목을 이거 불가능한겨. 예, 어쨌든 여러분 큐렉소 22,200원 이거 보세요. 도대체 언제 산겨 이분? 야 2월 2일 날 샀네. 이 저주받은 사람아 라고 얘기 한번 하고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는 습관 고치시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요. 시청자님은 주식시장 7천 가고 8천 가잖아요. 그래도 깡통이요. 아니면 미스터 진단 열혈팬 되든지 열혈팬 되면 내가 종목 찍어 드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여기서 사요? 반성하셔야 돼요. 이건 더 사야 돼요. 그죠? 이건 더 사셔야 돼요. 더 살 배짱이 없는 거요? 돈이 없는 게요? 돈이 없으면 괜찮아. 배짱이 없으면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더 사는 겁니다. 참고하고 내 의견으로 더 산 거는 18,500원 가면 익절이에요. 이 얘기는 최소 18,5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정수리에서 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해성이. 해성이에요. 13,500원. 이분은 그래도 나름 저점 매수했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나름 저점 매수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도 박살나잖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시죠? 얘는 5,000원에서 2만원까지 4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도에서 봤어야지. 그죠? 이걸 왜 축소를 합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것도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있으면. 대신 증거금 100%짜리니까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등한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함부로 사지 마세요. 이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시청자님은 그냥 이 시점에 2차 전지에 물렸어도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손절이 아니고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라온 로보틱스. 이거 이름이 되게 익은데요. 17,000원. 이분도 어설프게 저점 매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산 건 아닐 거고 이쪽. 주가가 폭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밀릴 때 사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매수 타이밍이 빠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참고하시고 중기 추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이 추가 매수하시면은 따끈따끈합니다. 15,000원대. 그죠? 15,000원대로 왔을 시 거기서 추가 매수 노리시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도 18,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하시고,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주식, 특히 급등한 주식은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게 좋은 거고요. 이런 주식은 지금 구간부터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렸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묶음 진단을 들어보는 동안에 와 4,400대까지 지금 동접자수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저 지금 카운트다운 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새해 바뀌는 네. 느낌이네요. 자, 어쨌든 4,500이 거의 다 된 이 와중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남은 시간의 전략 들어보고 혹시 그 와중에 뭔가 힌트 될 만한 이야기 있으면 보태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장 올랐으면은 오늘도 종목들이 잘 갔으면은 아마 5,000명이 넘었을 텐데, 우리가 항상 랭킹쇼에서 해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내일 미스터 진단에 13,500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MC들은 다 이 인원을 맛본 거예요. 근데 정수지리 앵커는 그걸 못 본 거죠. 다음에 내가 랭킹쇼 할 때 처음서부터 바글바글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날 딱 5종목을 또 추천해 줄 테니까. 그리고 오늘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는 건 변곡점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오늘보다는 내일, 그죠? 혹은 모레 정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순쯤에 가서 이제 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랭킹쇼에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 미리 바글바글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거 없고요. 오늘 장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조금 밀려서 그렇지 못 올라갔던 각 섹터의 주식들은 오늘도 활발하게 움직인다. 특별히 위험하거나 걱정스러움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힌트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일단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5개 종목을 한번 추천 종목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네. 우리 지수 일단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서 랭킹쇼 이 시간 동안에 참 좋았네요. 결국은 지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간당간당하고요.
코스닥이 아직도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차게 랭킹쇼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 남아있는 시간 동안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